네,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건 상당히 좋은 발명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란병원 인공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식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관리는 우선 오래 써야겠죠. 재수술하지 말고, 재수술을 하지 않고 오래 써야 되니까 빨리 닳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세 드신 분에 따라서 또는 하는 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무릎에 충격을 가하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뛴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뛴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규칙적인 뛰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조깅을 30분, 1시간씩 한다든가 또는 줄넘기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조기 축구 같은 거, 그 다음에 빨리 뛰고 갑자기 서고 하는 운동, 예를 들자면은 이제 테니스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운동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 이런 거는 다 좋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10kg, 15kg 이상을 들고 오랜 거리를, 그러니까 긴 거리를 가야 된다든가 하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뛰는 일,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은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또 쪼그려 앉는 습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쪼그려 앉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쪼그려 앉을 때 우리 무릎에 굉장히 많이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 좌식 생활할 때 쪼그려 앉고, 그 다음에 바닥에 앉아서 가부좌하고 앉고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기 쉬운데, 이런 자세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의자 생활, 침대 생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심한 감기를 앓을 경우에, 그러니까 상기도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한 감기를 앓을 경우에 이 세균이 들어와서 상기도에서 감염이 생기는 건데, 이걸 낫겠지 하고 그냥 치료 안 하고 방치하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균들이 피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무릎에 가서 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는 심한 경우는 이제 위궤양 같은 걸 알아서 천공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염증이 갑자기 병발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인공관절이 있는 데에서 감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해서 더 이상 세균들이 더 번식하지 못하게, 번식을 해서 무릎까지, 인공관절한 관절까지 당도하지 못하게 빨리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상처가 생겨서 피부가 곱는다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소위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다리에 이렇게 뻘겋게 붓고 염증이 전체적으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감염증이거든요. 그런 게 생겼을 때에도 낫겠지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런 이 감염증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보행 보조기나 반일 의자가 무릎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선 이제 반일할 때 쓰시는 엉덩이 의자가 있어요. 그건 상당히 좋은 발명품입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우리가 이제 반일을 할 때, 물론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귀농을 하고 또는 전원주택을 해서 이런 텃밭 가꾸기 같은 거를 하실 때
쪼그려 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밭일이라는 게 땅에 있는 작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을 수밖에 없는데, 쪼그리고 앉는 거는 무릎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무릎에 상당히 압박을 가해주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쪼그려 앉지 마시고 밭일하는 의자, 그 엉덩이 받침 있죠. 그걸 사용을 해서 엉덩이를 받쳐서 앉으면은 무릎에 그만큼 부담이 좀 덜 가죠. 그래서 그런 그 밭일 의자 같은 것을 사용하는 걸 사실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보조기 얘기입니다. 무릎 보조기 또는 아대,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딱 조여줘서 힘을 받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보조기 같은 것들이 무릎을 좀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걷는다든가 또는 조금 운동을 좀 많이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무릎에 가는 부담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상시 착용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항상, 그러니까 집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일을 할 때나 항상 좀 편하다고 해서 차고 있으면은 우리 근육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하는 일이, 근육이 하는 일을 보조를 해줘서 관절을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 근육이 게을러져서 근육이 위축이 됩니다. 장거리를 가실 때나 또는 무거운 일을 하실 때나 이럴 때는 조금 사용을 하실 수 있어도 그걸 항상 착용을 하고 생활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있는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또 어떤 수술이나 마찬가지죠. 수술이라는 건 가장 나중에 가장 이제 최후에 선택하는 선택지고 이렇게 되는데,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이 되면서 또 그만큼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많이들 시행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적인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으로 인공관절 수술하고 얼마 쓰지도 못할 거 아닌가, 또는 수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거 겁나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병원에서 이제는 다른 약이나 주사 치료로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면은 주위 가족들하고 의논을 하셔도 되고, 또는 다른 선생님을 찾아서 또 다시 한번 물어보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생활을 하면은 그만큼 근육이 이게 위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아프질 않습니다. 별로 아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활동하는 게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한두 번 장 보러 가야 될 거를 여러 번 장 보러 가야 될 것을 한 번만 장을 보고 만다든지, 예를 들자면, 또는 뭐 이만큼 왔다 갔다 하던 것을 또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견딜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그동안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로 가는 부담이 또 커집니다. 그러면 관절은 더 아프게 되죠. 그러면은 또 더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근육은 더 위축이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것이 3년 또는 4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근육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그만큼 회복되는 속도도 좀 느리고 회복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3, 4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이 제일 젊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젊을 때 가장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을 때 수술을 해서 그 체력을 유지를 해서 그냥 지나 보낼 뻔한 3, 4년을 좀 더 즐겁게 보낸다 그러면은 삶의 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을 때까지, 너무나 힘들 때까지, 집안 구석에 틀어박혔을 때까지 수술을 방치하고 미루지는 마십시오. 다만 그 수술을 결정하는
선생님 또는 수술을 해야 되는 병원 선택은 뭐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